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대선 열기, 잠시 후 대선 상황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은요. 25일 창군 기념일을 기점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부통령인 펜스가 미군과 도널드 트럼프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메시지로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잘 처신하라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각계의 안보에 향한 메시지들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입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주 동안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지켜봤다.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리아를 공격했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든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이 왜 북한에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이 났다. 우리는 오바마와 다르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동맹 차원에서 또 동맹을 위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고 사드 배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유엔 차석 대사인 김인용 북측 대사는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 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에 당황하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계획한 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북한이 지지 않는 모습을 현재로서는 말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북한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북한은 불 위에 기름 붓는 행동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 환구시보에서 또다시 6차 핵실험의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 중국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중국도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진 겁니다. 이 가운데 정성희 위원님, 얼마 전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5초 만에 그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파됐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폭파되는 과정에 미국의 작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작전명 레프트 오브 런치, 레프트 오브 론치 작전이다. 바로 이 작전입니다. 레프트 오브 론치. 미사일 발사 이전 준비 단계에서 악성 코드나 전자파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교란시켜서 실패하게 만드는 작전. 레프트 오브 론치 작전을 미군이 이번에도 실행했을 가능성. 이제 보도되고 있죠. 예.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올 들어서 그 중거리 미사일이 3번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능력이 거의 아이스벤 수준을 도달한 거 아니냐. 각도만 좀 바꾸면 미국까지, 괌까지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상당한 능력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중거리 미사일이 발사 직후에 계속 이제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바로 교란시킨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작전을 레프트 오브 더 런치는 이제 발사하는 걸 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검증되진 않았는데 그 일종의 우리의 희망 섞인 어떤 기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레프트 오브 론치 작전은 그런데 사실 미군이 실행까지 개발은 완료했다. 그렇죠. 항공모함에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다양한 전자전에 들어가는 어떤 작전인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역시 이제 기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상당히 그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계속 공중에서 폭파했던 것이 혹시 이 작전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것이야말로 NCND가 필요한 거겠죠. NCND라 하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체 오류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뭐가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미사일 개발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게 더 걸리게 되는 거고요. 뭐 진실은 한미 당국은 알고 있겠죠. 예. 그리고 한미 당국에서는 이게 먹혔다고 생각하면은 더 개발을 할 것이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뭐 예.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NCND 작전이 이럴 때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정말로 전파교란 작전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폭파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왜 이래? 점심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데 20년간 북한학 주임 교수로 재임을 하셨던 북한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오늘도 모셨는데 북한과 한국 정치 두 분야에서 전문가신데 조금 전에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보지 않았느냐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중국의 반응 기름 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6차 핵실험 김정은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준비는 하되 예.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이번에는 보고 안 할 있는데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6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을 향한 최종적인 그 핵 무기의 개발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상 지금까지 발전 단계를 보면 그래서 6차 핵실험은 예민한 건 확실하고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대북 정책이 확실히 오바마 정부 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 대응은 계십니다만은 대통령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 우리가 정전협정을 53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몇 년 돼갑니까? 아직도 전쟁이 실질적으로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뭐 국지전이나 제한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전쟁할 수 힘이 있어야지만이 평화가 유지된다는 약간은 역설적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면서도 이번에 이 트럼프를 저는 여기 나와서 대통령 안 되길 바라고 상당히 예측도 안 될 거라 예측하면서도 안 되길 바랬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빗나가기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오. 지금 사실 중국이 대북 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포인트를 굉장히 밀어붙이고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먹히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면을 본다면 야 대북 정책이 단순하게 뭐 한 가지만 되는 거 아니구나 라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대선 기간 중에서 우리는 대통령들한테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예. 너 안보 정책 어떻게 할래? 또 이 답변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 위기는 위기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침착하게 쳐다보면서 대선 5월 9일 날 끝났을 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에서 안보에 관한 뉴스를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위기감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북한의 창건 기념일인 25일 아침에 미군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도착을 한다라는 뉴스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칼럼, 북한은 정말 한번 가볼 때까지 가겠다라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고 도널드 트럼프는 항공모함까지 한반도에 보내면서 이번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혹자는 이러다 전쟁 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려가 굉장히 예. 요즘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정말 어디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농반 진반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레프트 오브 런치 그 말씀하셔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레프트 오브 런치. 예. 예. 그 미사일 발사가 지금 3월 22일, 4월 5일 그리고 4월 15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올해만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제 했는데 실패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그거죠. 말 그대로 정말 기술적인 결함, 자체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북한의 탓인 거죠. 북한의 기술이 아직은 모자라서 첫 번째. 예, 미성숙하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프트 오브 런치 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비밀 작전으로 2013년부터 사실은 시작해서 지금 실행해 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레프트 오브 런치가 이게 성공을 해서 소위 말하는 교란 작전이 통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그들은 이제 성숙한 기술력을 갖고 있더라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는 극단적인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제 외신을 읽다 보니까 중국의 한 안보 전문가가 예. 이런
좀 색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어떻게요? 이거는 의도적인 실패다. 그래서 왜 의도적인 실패인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미사일 테스트를 왜 의도적으로 실패하는가 했더니 일부러 실패하게끔 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위협이나 경고에 대해서 난 굴복하지 않겠다. 그 북한 특유의 어떤 성격이 드러난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정말 굴복해서 미사일 테스트를 안 하게 되면 그 대내적으로 인민들을 일시켰을 때 그 위신이 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성공하지 않으니 저쪽에서 액션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실패한 것이다.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요격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요격조차 하지 못하게 5초 만에 퍼뜨렸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예. 그 어떤 해석이 있는데, 저는 약간 무리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또 해석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의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서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따져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선 후보들의 이 사드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데요. 사드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 밝혔던 입장과 또 바꾼 듯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입장을 어떻게 달리 했는지 저희가 과거 발언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지금 들어보시죠.